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최근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 최저 영상 2도로 그렇게 춥지는 않겠으나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지속이 되며 오전에는 비 또한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 강수 확률이 60%나 되는데요. 나가실 때 조그만 우산 하나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날씨와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 또한 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으며 비트코인 기준 5만 달러대에서 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이 지속이 되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통하여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영어간 체인이죠. AMC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결제를 지원 시작했으며 미국의 월마트의 경우에도 오프라인 매장 전역에 비트코인 ATM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이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은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의 CE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보이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시우스의 CEO 비트코인 지불 수단으로는 부적절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뉴 미디어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 네트워크의 CEO 알렉스 마신스키의 경우는 최근 스토리즈 팟캐스트에 출연하여서 달러는 비트코인 대비 끔찍한 가치 저장의 수단이지만 지불 부문에 있어서는 훨씬 우수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마신스키는 비트코인이 상품, 서비스 지불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이제 매우 떨어진다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인물이 셀시우스 네트워크의 CEO 알렉스 마신스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물이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지불 수단으로서 달러 대비 부적절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전 세계 기축 통화로 이제 달러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그 어떠한 것도 달러보다 지불 능력이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적으로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10년이 지나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현재 글로벌적으로 중앙은행들이 CBDC를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CBDC가 상용화되었을 때 비트코인 레이어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달러의 위상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또 달러를 모두 대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조금은 힘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 또한 결제 수단으로서의 유즈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글로벌적으로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달러의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 수많은 국가들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며 그러한 국가들에서 꼭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암호화폐를 통한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엘살바도르와 같은 케이스의 국가들이 나온다면 이러한 견해들 또한 상당 부분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셀시우스의 CEO의 말이 지금 현재는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맞는 말이기는 하나 암호화폐 시장의 결제 기능이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인 재산권의 확보 기능 또한 시간이 갈수록 확장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임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고래의 매집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3위의 고래 지갑이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3일 전과 이틀 전에도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 해당 거래의 경우는 11월 22일 이후에 무려 5,624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나로 치자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매수한 것인데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의 비트코인 고래 오늘도 133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3위의 비트코인 고래 지갑이 3일 연속 추가 매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크립토 퀀트의 애널리스트 벤처 파운더의 경우는 해당 고래 지갑이 이번 주 3,09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후에 오늘 5만 400달러대에서 133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 고래 지갑은 무려 11만 8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에 있다고 하네요. 현재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일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최우선 과제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바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개발이 진행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죠. 오늘 중국에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당시 중국과 홍콩이 역외 결제를 위한 기술 테스트에 나선 사실이 알려졌었는데 이번에는 디지털 위안화 실험 2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홍콩 디지털 위안화 실험 2단계 진입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디지털 위안화 실험이 2단계에 진입했다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시스템과 홍콩 은행 간의 디지털 지불 시스템인 패스터 페이먼트 시스템을 연동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날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장이죠. 무창춘의 경우는 홍콩은행과 가맹점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 지갑을 통한 충전 그리고 이체 지불 테스트 첫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말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의 발전이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개발 및 실제적인 도입에 나서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오늘 새로운 국가에서 이 CBDC의 도입 소식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들어본 국가인 것 같은데 어떤 국가에서 도입 소식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카리브의 중앙은행 도미니카 연방 몬트세렛의 CBDC 도입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동카리브의 중앙은행의 경우는 자체 발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D캐시를 영연방 회원국인 도미니카 연방과 영국 해외 영토인 몬트세렛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동카리브의 통화 동맹의 8개의 국가 중에 앵귤라를 제외한 7개국이 D캐시가 도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동카리브의 중앙은행의 경우는 지난 2018년부터 바베이도스 소재 핀테크사인 비트와 블록체인 기반 CBDC를 함께 개발해왔으며 지난 4월 D캐시를 공식 출범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본 국가인데 이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서부터 CBDC를 도입한다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탄의 왕립통화청과 우리의 애증의 코인 발행사이죠. 이 리플사와 이제 CBDC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와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국가들에서 도입 및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전 세계 주요 국가들 또한 다가오는 2022년 안에는 실질적인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 또한 2022년 이제 하반기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은행과 카카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이 CBDC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된다면 암호화폐의 지불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총재이죠. 이주열 총재의 경우도 CBDC가 나온다면 비트코인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CBDC와 암호화폐는 기능적으로 전혀 다르며 CBDC의 등장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을 대중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CBDC에 활용되는 분산 원장 방식의 경우에는 완전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죠. 완전한 중앙화 방식이기 때문에 빅브라더가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장점이 오히려 부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CBDC가 나오게 될 경우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시죠.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한 29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마음처럼 움직이지가 않는 모습에 투자자분들의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30%, 40%, 뭐 2배, 3배 올라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수익 인증글처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뭐 좋은 차 사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데 이게 참 우리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죠.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라는 것이 뭐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또 남보다 비교가 되게 되고 내 계좌는 마이너스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플러스일까? 나는 몇백만 원밖에 벌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을 벌었을까 하며 자꾸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당연히 우리의 투자 습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올바른 투자 철학을 세우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당연히 미치게 되겠죠. 우리는 이 투자라는 행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투자를 하는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에서 투자를 했는지 말이죠.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물론 민주주의도 맞지만 철저한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돈이 많은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동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라는 것을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으며 이제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우리의 자산에도 영양분을 공급하여 스스로 이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투자를 언제까지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다 다를 것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10억을 모을 때까지 아니다. 10억은 너무 작다. 100억을 모을 때까지 할 것이다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죠.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은 다릅니다. 과연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정말로 달성했을 때 우리는 투자라는 행위를 멈추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살아가는 한 투자라는 행위는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행위이며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진정한 의미의 독립에 다가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이죠. 물론 그렇다고 투자만 죽어라 하고 또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으로 아니면 예금으로 돈을 모을 때 생각해 보시면 뭐 1,000만 원을 모았다고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을 모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죠.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면 돈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것인데 하지만 투자는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죠. 또한 어떠한 투자에서 성공을 해서 잠깐 큰 돈이 생긴다 해도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며 투자를 목돈 만드는 행위로만 인식을 한다면 그 돈이 어느샌가 없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한 케이스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현재 이 세상에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이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에 발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업으로 큰 부를 얻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며 여러분들의 노력이 최소한으로만 들어가도 자동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이미 생각하셨다시피 자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자산이라고 하면 많은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우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재산을 늘리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더욱 크게 보게 되면 전 세계에 손에 꼽히는 억만장자들은 사업적인 성공도 성공이지만 본인의 사업체를 주식으로 상장시킴으로써 주식을 보유했던 인물들이죠. 현재 이 세 가지의 이제 자산 중에 과연 어떠한 자산이 우리를 가장 빠르게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게 도와줄까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너무나 많은 비교들을 해보아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움직임이 일주일 동안 너무 심심하다고 해서 암호화폐를 팔거나 암호화폐를 가지고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투자가들과 억만장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산을 가지고 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래를 내다보며 남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본인만의 투자 철학이 있었으며 이 투자 철학을 기반으로 자산을 소유하며 가지고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큰 부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대가 바뀌고 자산이 바뀐다고 해도 절대로 투자라는 것의 정의는 바뀌지 않으며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시장을 길게 보시며 내가 산 금액이 역사적인 고점이라 절대로 오지 않을 가격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것, 또한 투자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과의 비교입니다. 남과 비교를 하게 되는 순간 본인의 투자 철학이 흔들리게 되며 본인만의 원칙을 잃어버리게 되죠. 본인만의 원칙 없이 투자하는 것은 전쟁터에 맨손으로 뛰어드는 것이랑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것은 남이 아닌 과거의 자신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아졌는지,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나아지려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인과의 비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게 되면 그 어떤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프라이드가 생기리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시장을 길게 보시고 절대로 이 시장의 변동성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퇴근길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